12월 25일. 그날은 램지 가족 모두가 아침부터 즐거운 분위기였다. 물론 매년 맞았던 성탄절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좀 더 특별한 날이었는데, 그들 부부의 딸 존 버네이 램지는 리틀 미스 대회에 나가 온갖 상을 휩쓸었고 뷰티 퀸이라 불리며 관심을 받던 중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엄마 패트리시아에게도 행복이었는데, 패트리샤 또한 미인대회 수상자 출신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의 딸한테까지 전해져 패트리샤는 딸이 대회에 나가 수상하는 것을 바래왔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네 가족 모두 어느 때보다 더 만족하는 크리스마스였다. 얄궂은 일이었다. 크리스마스의 이튿날인 전날의 파티 기운이 채 식지 않은 이른 시간, 존과 패트리샤는 당일 계획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만들러 부엌으로 내려오던 중, 이내 세 장의 종이가 계단 바닥에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장문의 글로 적혀진 세 장의 편지. 다만 내용의 핵심은 단순했다. 사라진 딸 존 버네이 램지를 찾고 싶으면 몸값을 달라는 것. 부부는 처음에 유괴인 줄 알았고 곧 딸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얼마 안 돼 경찰이 부부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내 그들은 곧 현장을 둘러봤지만 집안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편지에서 범인들이 전화할 예고했던 시각은 오전 8시에서 10시. 하지만 끝내 범인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이윽고 그들은 집안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미처 찾지 못했던 장소, 출동한 경찰들 또한 몰랐었던 장소, 지하실. 그녀의 아빠 존 램지는 이내 지하실로 내려갔으며 문을 열게 되었다. 곧 비극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Mr. and Mrs. Ramsey, did either of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death of your daughter? No. No. Mr. Ramsey, did you kill John Bonet? No, I did not. Mrs. Ramsey, did you kill your daughter? No, I did not kill my daughter. How do you feel when I ask you these questions? Insulted, pain, hurtful. How can I tell you how much I love my daughter? I love her from the depths of my being. It's just unimaginable. 존 램지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건 흰색 담요로 쌓여 눕혀져 있던 딸이었다. 지하실의 창문은 깨진 상태였고 존 버네이는 머리 위로 손목이 묶여 있었다. 또한 입에는 덕테이프가 붙여진 상태였고 그녀의 바지와 속옷은 피와 소변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이내 현장을 발견한 존은 곧바로 딸의 시신을 들어 위층으로 옮긴 뒤 경찰에게 알렸다. 비극이 일어난 그날 갑작스런 딸의 죽음, 또한 뷰티퀸으로 유명세를 얻던 6살 소녀의 죽음은 이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곧 그녀의 부검 결과는 두개골 골절상과 함께 교살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존 버네이의 몸에는 전기 충격기로 인한 쇼크 자국 및 성적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녀의 성기에서는 교살용 흉기로 쓰인 미술용 붓의 나무 조각이 나왔으며, 또한 위에서는 채 소화되지 않은 파인애플 조각이 나왔다. 하지만 성폭행의 흔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에서는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더욱이 질도 깨끗이 닦여 있어 강간을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루도 안 되어 지하실에 사망해 있던 딸의 죽음. 지하실의 창문은 깨져 있었고, 이러한 정황들은 누군가가 침입해 그녀를 묶은 뒤 지하실로 데려가 죽였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놀랍게도
범인을 램지 가족으로 지목하게 된다. 당초 그들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정황들을 종합해본 뒤 두 가지 가설로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 하나는 램지 가족이 벌인 자작극이란 것과 다른 하나는 정말로 누군가가 침입해 그녀를 죽였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당국이 램지 가족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벌어졌던 가족들의 이상한 정황들 때문이었다. 일단 당시 납치범으로부터 전화가 올 시각이 지났는데도 존 버네이의 부모는 오히려 태연한 태도였으며, 끝내 전화가 안 오고 다시금 수색 제기가 되자마자 그녀의 아빠 존은 곧바로 지하실로 직행한 것. 심지어 그는 현장과 관련된 모든 물건이나 증거들을 제자리에 두라는 경찰의 말을 멋대로 무시하고 지하실에서 딸의 시신을 위층으로 옮긴 뒤 입가에서 테이프까지 뜯어낸 점, 그리고 당시 존뿐만 아니라 시신을 발견하기 전부터 가족들은 집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줍고 잠재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점이었다. 그리고 계단에 놓여져 있었던 협박 편지도 이상했다. 편지가 쓰여진 종이는 존 버네이의 엄마 패트리시아의 메모 용지였고, 글씨는 존의 필기구로 쓰여진 것인데다가 무려 3쪽이나 되는 장문의 내용이었다. 어지간히 대담한 범인들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인하거나 납치하려 할 때 즉석에서 그렇게 긴 글을 쓰기가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편지의 내용 중에는 11만 8천 달러라는 구체적인 몸값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존이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보너스 액수와 일치한 금액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납치범이라도 회사에서 보너스 액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였다. 더욱이 이랬던 상황에서 불신을 키운 건 램지 부부의 비협조적, 이중적인 태도도 있었다. 당시 경찰 입장에서 정말 이 사건이 그들의 자작극이고 진범이라면 부부가 이 거짓된 시나리오를 완벽히 정리하기 전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했지만, 부부는 딸의 장례가 더 급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애틀랜타로 가서 장례를 치른 뒤 다음날 CNN 방송사에 출연해 도주 중인 살인자를 찾아달라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찰의 입장에선 이 모습들이 언론 플레이로 보였을 것이다. 물론 동기가 애매하긴 했지만 당시 수사당국 측은 램지 가족이 저지른 짓일 거라 확신했다. 이윽고 많은 용의자 선상이 있었지만 세간의 관심을 받던 이 사건에 언론은 존 버네이의 부모에 초점을 맞췄고, 그들 부부는 이제 대중들에게까지 가혹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곧 1997년 3월 램지 가족들은 각자의 필기 샘플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CNN은 공식적으로 존과 패트리샤가 핵심 용의자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특히 패트리샤는 6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신문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조사로 수사당국과 램지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고, 부부는 지역 언론에 나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램지 부부가 용의자로 몰린 것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존이 딸을 성폭행하다가 실수로 죽이고 말았고, 이를 덮으려 패트리샤가 조력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우선 용의자는 패트리샤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녀가 당시 난소암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우발적으로 딸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딸이 더 많은 대회 타이틀을 따내기 바라는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딸이 야속해서 홧김에 죽였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다. 그리고 존과 패트리샤뿐만 아니라 당시 9살이었던 3살 차이의 오빠 버크 램지도 조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버크는 존 버네이의 윗속에서 나온 파인애플 조각과 연결됐는데, 사건 당일날 부엌에는 버크의 지문이 있는 파인애플 한 그릇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 것을 먹고 도망친 동생을 손전등으로 때렸다는 추리였다. 하지만 버크는 당시 밤새도록
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것을 반영할 별다른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기에 무의미했다. 그러나 사실 증거는 집 밖을 가리키고 있었다. 당시 침입자 가설을 주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검찰 측의 루 스미트 수사관이었다. 수사 당국이 침입설을 부정했던 것은 지하실의 창문은 깨져 있었지만 사람이 지나가기엔 폭이 좁고 만약 지나갔더라도 창문에 있는 거미줄 등이 없어져야 했지만 그대로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스미트는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까지 거미줄이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창문 또한 통과를 못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 직접 시연으로 입증했다. 또한 이 침입설은 많은 물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발견된 시신 옆에는 부츠 자국이 찍혀 있었고 이것은 램지 가족 중 누구도 신지 않는 브랜드의 신발이었으며 전기 충격기 또한 이것을 가족 중 누구도 쓸 이유도 없었다. 당시 피와 소변으로 얼룩져 있던 존 버네이의 바지와 속옷에서는 한 남성의 핏방울 자국이 발견되었고 그 자국에서 DNA도 검출되었으며 이것은 침입자가 조용히 올라가 존 버네이를 아래층으로 옮긴 정황과 맞아떨어졌다. 당시 램지 가족의 집 바닥에는 카펫이 많이 깔려져 있어 충분히 소리내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근거였다. 의심을 사게 한 부부의 격렬한 부인과 태도들은 오히려 무고 증명일 수도 있었다. 당시 스미트 수사관은 부모가 물론 아이를 죽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존 버네이 사건의 수사는 길어졌고 이 사건에서 램지 부부는 여전히 핵심 용의자였다. 이내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가 흐른 뒤인 1999년 수사당국은 여전히 확실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99년 10월 당시 콜로라도 대배심 측은 램지 부부를 아동위협 및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였지만 검사 측에서 기소되기에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하였고 기소를 거부하게 된다. 상당수의 미제 사건들은 초동 수사의 부실 탓이 컸었고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사건 현장은 금세 오염됐으며 사건을 오판한 수사당국은 그나마 남은 증거들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여전히 확실한 범인은 검거되지 못했고 램지 가족은 이 사건에서 잠재적인 용의자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잊혀져 가는가 했던 사건은 공교롭게도 10주기를 맞은 2006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 2006년 8월 태국의 방콕에서 교사 출신이었던 41세의 미국인 존 마크 카가 존 버네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게 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존 버네이를 사랑했고 그녀가 숨진 건 사고였으며 마약을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것은 허위 자백이었다. 존 버네이한테서는 마약이 검출된 적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 그가 볼더 카운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DNA가 맞지 않았고 존 마크 카는 과대망상 환자라는 분석을 끝으로 체포 열흘 만에 검찰은 기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08년 램지 가족은 오랜 누명 끝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새로 사건을 인수한 볼더 카운티의 지방검사 메리 레이 씨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터치 DNA라는 첨단 기법을 적용했는데 이 기법은 피부세포가 남긴 흔적을 이용해 용의자가 만진 물품에서까지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과학기법이었다.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발견과 확증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게 되어 언론과 대중의 엄청난 감시 속에 살았을 램지 가족은 결국 2008년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게 무죄를 선고받은 램지 가족.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황상으로는 램지 가족을 의심하고 있다. 1996년 그날 석연치 않은 우연들이 램지 가족과 연관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램지 가족의 집에서 열린 성탄절 파티에 있었던 이웃 주민 빌 맥 레이놀즈의 경우 정확하게 22년 전인 1974년 12월 26일 자신의 9살이던 딸이 성범죄자에 의해 납치된 적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76년 여자아이가 지하실에서 성폭행,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된다는 이야기에 극본을 쓴 적이 있다. 또한 존 버네이의 몸에서 발견된 전기 충격기의 쇼크 자국과 현장에서 발견된 부츠 자국을 토대로 전기기사였던 마이클 헬고스 또한 용의선상에 올랐었으나 결국 맥레이놀즈와 헬고스 두 명 모두 DNA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으로 판명되었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정말로 누구일까? DNA 검사로 인해 램지 가족은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 기법으로 인해 다른 용의자들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확실한 증거나 용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법에 의해 무죄로 증명됐지만, 모든 정황상으로는 모두 램지 가족을 여전히 의심한다. 이를 잘 보여준 것이 지난 2016년 CBS에서는 버크 램지가 살인자임을 암시하는 방송을 방영했고, 이 사건은 고소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다. 1996년 크리스마스의 그날, 지하실에서 죽어간 존 버네이 패트리샤 램지. 어쩌면 정말로 다른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녀를 죽였을 수도 있다. The next thing I remember, my dad came and told me, JonBenet is in heaven now, and he started crying. Then I started crying. How did you feel seeing her? I remember the casket was small and her eyes were closed. I think one of her eyes was a little bit like droopy or something. I thought that was weird. Did you hit your sister over the head with a baseball bat or a flashlight? Absolutely not. 근데 정말로 램지 가족이 아닌 것일까?